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모든 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이 뭘까요? 바로 모든 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게 좋은 성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오늘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 진단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학습 능력 검사다 그러면 능력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의 대부분들을 보면 능력적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규칙을 위반하고 거짓말하고 행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그 다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이고 우울하는 특성들을 나타내는 아이들이라든지 또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아이들, 부모와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교사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검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자로서의 어떤 공부하는데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 하도록 학습을 극대화시키고 여러분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검사에서는 학습 성향 영역으로는 학습의 동기, 습관,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동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측정하고 있고 그 다음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떤 스스로 계획해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만의 어떤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꾸준히 모아두고자 하는 거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근면성, 성실성 이런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꾸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지 이런 책임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학습 능력에서는 뭐일까요? 학습은 결정적 지능이 이제 매우 중요한 영역들인데 바로 그것들은 두 개가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이고 특히 학습 능력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언어 능력입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리 능력에 있어서는 내가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지 손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진단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환경 영역에서는 내 능력도 괜찮고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인적 환경에 의해서 내가 학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 학습에 대한 목표가 내가 뚜렷이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제공받고 있는 물리적, 인적 환경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학습 증진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지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게 학습 이제 증진이고 학습 정보는 학생들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내가 받게 되면 효과적으로 학습을 잘할 수 있겠죠. 그런 학습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꾸준히 하려면 주의력이 있어야 되겠죠. 집중하는 능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가행 행동. 내가 가만히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막 청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있는지 어떤 충동, 욱하게 외부의 자극에 쉽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동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의력 결핍은 어떤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지 않고 내 주의가 자꾸 집중력이 흐트러서 장기간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 부분들을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리 검사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심리 검사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봐보세요.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 네 번째 블록, 다섯 번째 블록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면적이 많은 게 어떤 면적이에요? 이 세 번째 면적이 가장 많죠. 이걸 우리는 다 뭐라고 그러냐? 보통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40에서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통 사람이다.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을 아주 낮은 사람, 그래서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이쪽도 아주 높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영재야, 여기를 뭐야, 특수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어느 포지션에 가 있는 건가 이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검사 점수에는 뭐가 있어? 언점수가 있는데 언점수는 여러분이 맞은 점수를 우리는 언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검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예요? 백분위 점수가 있습니다. 백분위 점수는 뭘까요? 내가 맞는 점수의 상대적 이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내가 80%가 나왔다 그 말은 뭔 말일까? 80명이 내 밑에 있고 19명이 내 위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80번째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리검사는 백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검사와 그 다음에 성적의 백분율은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표준 점수는 뭘까? 이건 여러분한테 말하면 어려우니까 표준 점수는 뭘까? 다른 사람과 타인과 뭐 하는 점수? 비교 가능한 점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T점수를 40 맞고 다른 사람 20점 맞았다 그러면 이 20점보다도 2배를 다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점수가 뭐예요?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철저하게 뭐로 해석해야 될까? 표준 점수로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과표의 첫 장에 학습 성향 프로파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습 성향 프로파일에 학습 동기가 나와 있을 텐데 이 동기의 T 점수는 60점을 맞고 백분율은 84%를 맞았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학생은 자신보다 못하는 아이가 84명이 있고 100명 중에서 그다음 자신보다 잘하는 아이가 15명이 있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상당히 높은 학습 동기는 의욕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 이제 이 아이들은 학습 습관 같은 경우는 23% 정도고 43%는 그냥 약간 낮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40을 기점으로 이렇게 낮다 그러면 이것은 결핍됐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낮은 사람들 이것을 증진시키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나에게 가장 높은 것들을 증진시켜서 꾸준히 가려고 하시면 훨씬 좋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근면성이 61%, 61점, 책임감이 61점. 이렇게 해서 대단히 학습 동기나 근면성, 책임성이 아주 높은 상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높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높은 경향.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향 점수가 대체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학습 능력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언어 능력이 94%다. 그럼 94%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5%밖에 없으니까 나는 6% 이내 지점에 있는 학생으로 아주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수리 능력은 몇 %예요? 87%. 여기에 비해서 거의 이제 7% 정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아이는 지금 이제 수리 능력과 언어 능력을 딱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리 능력보다 언어 능력이 더 높게 나왔죠. 그러면 이 아이는 성적의 상향 곡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리 능력이 낮으니까 이 친구는 머리가 좋아서 머리로 공부를 할 성향이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성향을 나타낼 때는 손으로 수학 문제를 풀고 특히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뭘 잘할까요? 바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좀 줄이는 그런 특성들을 가져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이 이 50 이상을 넘어간다 그러면 아주 높고 괜찮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이 이 정도 됐으면 보통 우리는 보통이라고 얘기하고 이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학교 현장에서 공부를 충분히 소화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학습 환경 프로파일입니다. 내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그 다음 인적으로 나에게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 이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학습 목표가 자신이 어떤 목표를 계획하고 나고자 하는 성향들이 어떠냐. 그래서 이게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있을까요? 동기가 높고
의욕이 높고 그래서 행동을 하려는 성향들이 높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습 목표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구체적으로 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학습 환경은 뭐냐면 학습할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내가 나만의 어떤 그 공부방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느냐. 제공되는 다 그러면 아주 높은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증진,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엄마가 어떤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적절하게 뭐 할 수 있어요? 타인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만을 인정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하느냐, 이런 것들이 학습 증진에 해당. 그래서 칭찬과 지지를 보내주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학습 정보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어머니나 아버님이나 그 다음에 나의 형들이 적절하게 제공해 준다면 내가 학습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 학습에 대한 정보들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학습 환경과 학습 증진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학습 정보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학습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봐야 될 게 뭘까요? 가행 행동. 내가 오랫동안 앉아 있지 못하고 막 조금만 있으면 막 내 몸에서 힘이 솟구쳐서 막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가행 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이 대체적으로 다 60 이상이다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전문가의 이 상담과 지도를 받아야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50 이하다 그러면 안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안정돼 있는 특성들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습 능력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내 능력에 문제가 있는지 정서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아까 수리 능력이나 언어 능력이 대체적으로 높은데 학습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주의력이나 정서지능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좋은데 학습 능력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내가 이 학습하는데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전략들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고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점수가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의력이나 충동성이나 그 다음에 가행 행동들은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학교 현장에서 잘 적응하는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 능력이 뭔지 인식되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